스튜를 진행할 건데 스튜는 우리나라 곰국이나 이런 것처럼 좀 길게 끓여가지고 고기랑 야채 같은 걸 같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림 스튜를 할 건데, 크림 스튜는 겨울에 보통 굴이나 뭐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치킨 크림 스튜를 약간 전통 방식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치킨 닭 다리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되게 여러 군데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닭 다리살을 사용하는 이유는 껍데기에서 나오는 약간 고소한 풍미랑 그 다음에 또 쫄깃쫄깃해서 오래 끓여도 좋은 닭 다리살을 이용할 거예요. 준비한 재료는 기본적으로 양파, 그리고 당근, 그리고 감자, 버섯, 그리고 좀 특이하게 배추를 준비했어요. 이 야채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약간의 단맛을 주는 야채들이거든요. 양파도 단맛을 굉장히 푹 우러나오게 만들어주는 거고, 당근도 씹히는 질감과 단맛을 주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감자는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먹고 나면 약간 구수함이랑 풍미를 좀 주는 야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배추를 쓸 건데, 봄이라서 저는 봄동을 준비했는데 약간 달달한 맛을 같이 더해주고 구수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야채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재료 준비할 건데 계절에 따라서 재료는 좀 바뀌셔도 괜찮으세요. 예를 들면 한여름에 가장 맛있는 물론 감자겠죠. 그리고도 뭐 브로콜리나 약간 이런 야채들 같이 준비하셔도 좋고, 또 가을 겨울에는 시금치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료들은 다 교체해도 좋고, 뭐 가지나 이런 약간 색깔이 나긴 하지만 풍미가 좋은 아이들 싹 쓰셔도 괜찮으시고, 버섯도 다 교체가 가능하세요. 표고버섯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새송이 이런 것도 다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료를 최대한 많이 쓰는데 이 재료에서 다 줄이셔도 괜찮으시고, 기본적으로 양파랑 당근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양파를 자를 건데 양파는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덩어리째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큼직하게 4등분 쑥. 이거 부담스러우시면 좀 줄이셔도 괜찮으세요. 당근도 좀 큼지막하게 잘라줄 건데 요 사이즈들은 카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카레 정도에서 쓰실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잘라줄 거고요. 저는 약간 보기가 좋으라고 각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각을 쳐주는 상태로 잘랐어요. 당근이랑 다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버섯 같은 경우는 씻지 않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 스펀지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닿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좀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얘는 껍질 바로 아랫살이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껍질을 살짝 벗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볶음 요리에도 좋고, 그 다음에 손님 초대 요리에도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으시다 그러시면 그냥 가볍게 마른 행주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가 좀 덜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주시면 되세요. 2등분 해도 좋고 4등분 해도 좋습니다. 저는 2등분. 버섯은 나중에 끓이고 나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큼지막하게 썰어서 단맛을 주는 아이라서 노랑 잎을 훨씬 더 많이 쓰시면 좋아요. 시금치도 대표적으로 단맛을 엄청 많이 주는 야채 중에 하나죠. 지금 제가 준비한 야채들은 다 시원한 맛은 없는 아이들이에요. 다 단맛들이 좋은 구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시금치는 오래 끓이면 물러지는 아이라서 마지막에 살짝 넣어줄 건데, 이 아이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드실 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닭 다리살은 보시면은 기름 부위만 살짝 제거해주시고 껍질째 사용할 거예요. 약간 구수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껍질째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닭은 살짝 밑간을 해놓으시면 좋은데 소금, 후추 정도 간을 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닭 누린 맛이 너무 싫다 그러시면 와인이나 이런 술 종류를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으세요. 소금, 후추 간합니다. 약간 맛이 배이는 정도, 나중에 자기 맛을 좀 끌어내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잠시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살짝 데쳐줄 건데요. 시금치는 귀찮게 왜 데치냐면요, 시금치는 나중에 색상을 살리기 위해서 물러지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도, 스튜를 끓이실 때도 시금치는 데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넣고, 길게 데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 30초 내외만 이 아이가 약간 색깔이 살아날 좀 끄집어낼게요. 그리고 찬물에 담궈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물기 꽉 짜놨다가 나중에 드실 때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기름 두르고 저는 먼저 닭부터 볶아서 끄집어 내놓고 나머지 야채들을 볶을 건데, 닭을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 닭 볶고 나면 그 기름에다가 야채들을 다시 볶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닭을 넣어서 볶겠습니다. 이거는 센 불에서 겉표면만 바싹 구워주시면 되세요. 안쪽까지 다 안 익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닭은 먼저 좀 익혀주셔야지 지금 나중에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육즙이 덜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기름이 너무 많이 튀잖아요. 위험하시잖아요. 그럼 뚜껑을 꽉은 말고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나한테만 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은 조금 더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나도 덜 위험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뚜껑을 다 닫아버리고 나면은 수분이 껴서 안 되니까 뚜껑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완전 벌써 맛있겠죠? 이 기름에다가 바로 야채들 다 볶을 거예요. 닭 먼저 좀 끄집어 낼게요. 닭은 속까지 다 익진 않았어요. 겉만 바짝 구워주는 상태예요. 야채는 같이 볶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야채도 완전히 끝까지 안 익혀주셔도 상관없으시고 표면을 코팅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너무 탈 것 같으면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바닥이 살짝 누른 듯이 타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구수한 맛이 조금 더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감칠맛을 주시고 싶으시면 소금 후추를 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간이 살짝 있으셔야지 나중에 마무리 간을 했을 때 겉돌지 않는, 건더기도 간이 배어있고 국물에도 간이 배어있는 스튜를 끓일 수 있으세요. 양송이. 제 거 색깔 보시면 약간 탄 듯한, 하지만 타지 않는 상태의 야채들로 볶아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팬에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루라고 해서 밀가루와 그 다음에 버터를 볶아가지고 농도가 나게 만드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분이나 찹쌀가루. 이 아이는 버터가 들어가서 고소함까지. 대신 이제 밀가루를 버터에다 볶아주셔야 하는데 이때 너무 작게 볶아주시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날냄새라고 하는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볶아주는 거고, 하얗게 볶으면 화이트루,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볶으면 브론즈루, 그 다음에 갈색 브라운루까지 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기가 빨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브라운루를 쓰시면 되시고요. 크림 스튜 같은 경우는 화이트루를 쓰시면 되세요. 버터를 녹일 거예요. 버터가 싹 녹고 나면은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을 거예요. 일단 스튜는 룰을 볶아주셔야지 구수하고 진한 맛이 좀 납니다. 버터, 밀가루 섞어주실 거예요. 밀가루 양 같은 경우는 보통은 1대1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은 바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날래 없애고 버터가 다 녹고 밀가루가 다 섞이도록 준비해 놔주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굳혀놓으면은 그게 화이트루가 될 거고요. 저는 여기다 바로 크림 소스를 만들 건데 여기에 크림 소스의 기본은 우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유는 따뜻한 우유가 돼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가 돼야지 얘가 뭉치지 않고 덩어리지지 않는 상태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저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집에 휘퍼가 있으시면 휘퍼로 좀 저어주시면 훨씬 쉽게 좀 잘 풀립니다. 그리고 혹시 난 너무 귀찮아서 따뜻한 우유는 못하겠다 막도 생기고 그러시면 찬 우유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데펴가면서 지금 섞어주는 겁니다. 이때 휘퍼를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코팅팬 같은 경우는 휘퍼 사용하시면 금방 코팅이 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거는 이제 덩어리감이 풀리면서 크림 소스처럼 약간 농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냄비에 넣고 시간을 두어서 좀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후라이팬을 쓰셔도 바닥이 두껍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냄비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래서
야채들, 아까 특히 볶아 놓았던 야채들 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쓰셔도 좋긴 하겠지만 더 좋은 건 닭육수입니다. 닭육수, 왜냐면 얘는 치킨 스튜니까요. 그래서 저는 닭육수를 좀 준비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끓여놓은 게 있으시면 그걸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없으시면 그냥 시판용 되어 있는 치킨 스톡이라고 되어 있는 큐브를 좀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지금 저는 물 2컵인데 거기에 사각 작은 큐브면 반 개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다른 가루나 이런 것들은 용량 좀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계수잎을 넣고 10분 정도 푹 끓이겠습니다.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고 나면 중불로 줄여주시면 되세요. 이제 10분 끓여놓은 스튜에 일단 월계수잎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거해서 버리고 남겨두었던 재료들을 좀 넣을게요. 배추, 그리고 감자, 그리고 이게 뭐지? 닭고기 넣을게요. 지금 10분을 끓였는데 육수가 너무 작아졌다. 이때는 물 보충을 조금 하셔도 괜찮으세요. 뭐 3분의 1컵이나 4분의 1컵 정도 좀 더 넣고 이제 저는 뚜껑을 닫고 끓일 겁니다. 바닥이 두꺼운 솥의 특징은 뚜껑을 닫고 끓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더 이상 날아가는 양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익혀주게 될 거거든요. 뚜껑을 닫고 다시 5분간 감자가 익도록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건 감자가 익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이고. 제 거는 감자가 조금 커서 한 1분 정도 더 익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자 저 1분만 더 익힐게요. 감자가 충분히 다 익었을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생크림을 넣을 겁니다. 생크림을 미리 넣지 않는 이유는 생크림은 오래 끓이게 되잖아요. 그럼 막이 좀 생기거든요. 마지막에 살짝 한 번만 한 소큼만 끓여줄 겁니다. 한 소큼은 얘가 보글보글보글 이 정도가 딱 되면 끄시면 되세요. 제 건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잠깐만 끓이게 될 겁니다. 잠깐 불을 끄고요. 저는 맛 보시고 소금, 후추 간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블랙페퍼를 사용했는데 화이트 페퍼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색상은 좋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후추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데쳐놨던 시금치 마무리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 끄고 가볍게 저어주고